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26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강에서는 너는 중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로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꾸어, 꾸어. 자, 바로 이번 강의 핵심 표현인데요. 자, 어떤 동작을 앞에 붙이고 나서 꾸어를 넣으면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동사 뭐 있어요? 눈으로 보다. 칸이란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칸꾸어, 칸꾸어. 본 적이 있다,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꾸 앞에 동사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请客, 请客. 자,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请客, 한턱 쏘다, 한턱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내가 쏠게 라고 말하고 싶다면 我请客. 我请客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입장이 바뀌어서 네가 쏴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때는 你请客, 你请客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돈을 내는지 그 주인공을 잘 붙여서 활용하셔야 돼요. 네가 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我请客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이 앞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请客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下次, 下次. 자, 다음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下次.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고 싶다면 下次见, 下次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请, 请. 자, 중국어의 이 请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사실 긴 문장 굳이 많이 배울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요,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때 내가 중국인 손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请. 자, 의자를 가리키면서 请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앉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차를 내와야겠죠. 자, 차를 내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손님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请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드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请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용하고 많은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강에서는 초대하다, 청하다라는 의미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请이란 표현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중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먹는 동작을 해본 적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你吃过中国菜吗? 你吃过中国菜吗?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过 앞에 먹다라는 동사를 붙이면 吃过,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중국 요리, 中国菜라고 표현을 합니다. 你吃过中国菜. 너는 중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끝에 마 붙였으니까 그런 적이 있니? 라는 의미를 갖는 질문 형태 되겠죠. 자, 문장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你吃过中国菜吗? 먹어본 적이 없어. 没吃过, 没吃过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먹어본 적이 있으면 吃过, 吃过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没吃过 라고 해서 没라는 부정부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부정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 没라는 부사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경험태의 부정형은 没로 표현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한턱 낼게. 今天我请客. 今天我请客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오늘 내가 쏘는 거죠. 그래서 请客 앞에 我 붙여서 今天我请客. 오늘 내가 쏠게.
다음에는 내가 살게. 下次我请你. 下次我请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너를 손님으로서 대접하다 라는 표현 我请你입니다. 그래서 请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초대하다, 대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누구를 대접하는 건지 그 손님이 뒤에 등장이 됩니다. 我, 내가 请你, 너를 손님으로서 대접할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 등장한 꾸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꾸어의 위치가 어디다? 동사의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꾸어를 붙이면 그 동사를 해본 적이 있어 라는 의미로서 경험을 나타낼 때 활용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요.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我去, 나는 가다. 我看, 나는 보다. 我用, 나는 사용하다. 그리고 나서 꾸어를 붙여서요. 어떤 것들을 보고 가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去过中国. 我去过中国. 나 중국 가본 적이 있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去过 가본 적이 있다. 中国 중국을과 같은 형태로 문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我看过京剧. 我看过京剧. 자, 뭘 본 적이 있어요? 京剧라는 것은 경극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 경극을 본 경험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我看过, 난 본 적이 있어. 京剧 경극을과 같은 형태로 문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我用过智能手机. 我用过智能手机 라고 했습니다. 일단 手机라는 것은 휴대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智能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스마트폰은 중국어로 智能手机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 사용해 본 적 있어? 나 써본 적 있어. 스마트폰. 我用过智能手机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질문 하나.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부정 형태로 문장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등장을 했었죠. 자, 우리 동사의 앞에 메이를 붙이면 没去过 가본 적이 없다. 没看过 본 적이 없다. 没用过 사용해 본 적이 없다와 같은 형태로 부정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 형태의 이 경험문 문장 만드는 거 너무나 간단하니까요. 단순히 여기서 쉽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항상 부정 형태로도 문장 바꿔보시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에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디를 가보셨나요? 자, 해외 중에서 내가 어딘가를 가본 경험이 있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 얼른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再见.